네, K-드라마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수 같은 스릴러, SF 장르물은 물론이고 로맨스 장르 또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K-드라마 그중에서도 이 로맨스 장르가 어떻게 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지 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로맨스예요. 네. 근데 K-로맨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요즘 그 로맨스 그 장르를 보면 네. K 그 콘텐츠 장르를 보면 네. 여러 장르의 이 로맨스적인 요소가 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K 로맨스 하면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정도로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예. 아니라 이 장르물 아니면 사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멜로들이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KBS에서 월화에 하는 드라마 이 멱살 한번 잡힙시다. 제목도 약간 멱살 사실은 한번 잡힙시다. 예, 이게 기자와 형사가 뭔가 이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스릴러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안에도 멜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멜로 추적 스릴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멜로 추적 스릴러.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추적을 하다가 형사와 기자가 예. 조금씩 멜로 관계들이 좀 만들어지는 아,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르물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스릴러로만 계속 흘러가면 지금 한국의 시청자들은 사실은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 뭐냐면 그 안에 인간들 사이의 어떤 관계 케미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맨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돼서 장르물 아니면 뭐 사극 이런 데도 로맨스가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로맨스적인 요소가 좀 너무 좀 건조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런 다른 장르에도 다 뭔가 이제 좀 이런 부드럽고 달달한 거를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이제 네. K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은 그 로맨스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K 로맨스도 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뭐 아까 설명하셨지만 기생수 같은 작품도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예. 뭐 이전에 뭐 킹덤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다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K 드라마의 주종이 마치 장르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 아주 예전에는 주종이 멜로 드라마 아니면 가족 드라마 중심으로 거의 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무슨 네. 뜻이냐면 인물 중심으로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쪽에 굉장히 포커싱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제작비가 좀 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국 드라마는 또 시리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주마다 방영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을 잡아 끌기 위해서 이야기의 아주 쫀쫀한 어떤 구성보다는 매력적인 인물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그 인물의 관계성을 통해서 계속 펼쳐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 K 로맨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부분들이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뭐 눈물의 여왕 같은 작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 예. 사실 이전에도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많이 컸지만 이번에 이 작품이 좀 특이했던 건 예. 거의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외신에서도 뭐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로 그 외국 시청자들이 직접 보면서 반응들을 올리는데 이건 아무래도 뭐 글로벌 OTT를 바탕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이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예. 국내 반응하고 글로벌 반응이 이제 거의 맞닥뜨려지면서 K 로맨스의 저변이 전반적으로 좀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앞서 KBS 드라마 겨울연가 네네. 영상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OTT 시장이 활성화되기 훨씬 전에 훨씬 전이죠.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지금은 또 OTT 시장의 그 스타일에 맞는 그 K 맞습니다. 로맨스 작품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은데 네. 서구의 장르물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까? K 이게 로맨스만의. 사실은 이제 로맨스를 다루는 건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뭐 서구든 동양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 다루는 로맨스 방식이라는 건 훨씬 더 섹슈얼한 쪽이 많고 직접 그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K 로맨스의 특징은 뭐냐면 예. 그거보다는 관계성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 간의 감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케미요. 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졌다가 또 좀 멀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주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한국 K 로맨스에서 그 남녀 간의 어떤 마음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둘이 키스 씬이거든요. 이 키스 씬이 사실은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제 K 로맨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뒷부분에 가서 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이제 두 사람이 이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외국 시청자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간질간질하다. 굉장히 사람을 갖고 밀당을 한다. 감정을 갖고 밀당을 한다. 이래서 계속 끝까지 과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고 굉장히 있어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그냥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만나서 이어지고 또 그게 이제 다른 관계로 이게 진전이 돼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감정들을 담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K 로맨스에 빠져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안 네. 좀 뻔한 설정, 네. 뻔한 스토리 전개로 인해서 좀 클리셰라고 식상하다 얘기하는, 이런 네. 반응을 보이면서 이 K 로맨스, K 드라마 네. 좀 인기를 조금 좀 인기가 좀 시들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사실 클리셰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클리셰예요. 예, 꼭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면 딱 잡아준다거나 뭐 자동차 확 달려올 때 다 끌어안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꼭 예. 클리셰로 꼭 등장하잖아요. 그런 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표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인물 관계 구도에서도 한동안 또 신데렐라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은숙 작가가 사실 연인 시리즈를 하면서 이 파리의 연인부터 뭐 프라의 연인이라는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예. 하면서 상당히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많이 끌어다 보니까 예. 시청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이게 지루하다. 파리의 연인은 좀 인기가 엄청나지 않았나요? 그 엄청났죠. 이후에 계속 저런 스토리가 저런 계속 스토리들이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관객들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청자들은 참 대단한 게 뭔가 좀 지루하다, 비슷하게 반복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반응 때문에 K 로맨스도 그냥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길들을 막 찾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본 클리셰, 네. 뻔한 스토리에 식상한 그런 설정, 그런 드라마에서 좀 벗어나서 네. 새롭게 좀 어떤 요소를 담아내자 해서 흐름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BS에서 만들어진 작품만 갖고도 얘기해도 이제 그런 게 딱 보이는데 프로듀서 같은 작품, 예. 아까 그 눈물의 여왕을 했던 박지은 작가가 썼던 작품인데 프로듀서라는 제목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듀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능 PD에 대한 얘기. 기회를 놓치면 전문적인 직종에 대한 전문 직업에 대한 관심사 같은 것들이 멜로랑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뭔가 디테일한 그 직업의 세계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진화를 이룬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KBS에서 방영돼서 굉장히 중국에서 그 생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을 보면 예. 어마어마한 장르들을 다 실험을 했어요. 이 안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군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액션 장르가 여기 당연히 들어가고 여자 주인공은 또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해외 같이 가고 파병당에 싶거든요. 파병 나가서 거기서 뭔가 지진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재난에 대한 코드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멜로라는 하나의 틀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들을 블록버스터화해서 여기에 다 접목시키고 했던 작품이 태양의 후예.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멜로 늘 해왔던 틀 결국 멜로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구조 자체는 남녀 간에 사랑하는 얘기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방해하는 요소를 넘어섰을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예.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장르적인 시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사극도 좀 사극 같지 않은 사극이 많은데 거기도 로맨스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본래 사극은 원래 그 정통 사극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정치 사극이 대부분이었죠. 거기에 이제 멜로가 개입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최근에는 역사에서 많이 벗어나서 배경만 이제 뭐 조선시대 이렇게 해놓고 실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장르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내는 그런 사극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성균관 스캐틀 같은 작품 보면 사실은 남장 여자 캐릭터가 막 등장하거든요.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장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멜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냈고 최근에 KBS에서 방영됐던 홀레대첩 같은 작품도 홀레대첩이요. 예,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장르적인 특성을 사극의 어떤 틀을 갖고 오긴 하지만 거기에 당대에 있던 어떤 풍속 같은 것들, 과거의 풍속 같은 것들을 잘 고증을 해서 당대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를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어떤 의식 변화, 네. 그 시대적 흐름을 잘 타고 좀 변화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맞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는 아주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아무리 K-드라마가 제작비도 굉장히 많아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감정 같은 거를 계속 잡아간다면 네. 결국 그 안에는 K-로맨스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기대를 갖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로맨스의 인기 비결을 파헤쳐봤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